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백두산 호랑이 많이 들어보셨죠? 시베리아 호랑이, 동북아시아 호랑이, 한국 호랑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보석이다라고 하는데요. 백두산 호랑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이나 이 설화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백두산 호랑이가 점점 사라지면서 멸종 위기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 지역에 아주 조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요. 북한과 접경한 북한 길림성 백두산 국가자연보호구에서 30년 만에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모쪼록 백두산 호랑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서 오래오래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백두산 호랑이의 기운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출발하겠습니다. 첫 곡 이날치입니다. 범 내려온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30년 만에 백두산 호랑이 사진을 저도 봤거든요. 네. 왜 이렇게 더 늠름해 보일까요? 저도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네. 와, 그 동물원에서 봤던 일반 그 호랑이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늠름한 그 멋있는 야생 그런 특징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그냥 사람 만나도 뭐 별다른 표정이 없는데 오히려 친근하고. 그렇죠. 네. 친근하고 약간 그냥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근데 이 사진에 나오는 호랑이는 늠름한 걸 떠나서 뭔가 위험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냥 무서워야 되는데 그 멋있음에 그냥 홀딱 반했습니다. 역시 호랑이구나. 특히 또 백두산 호랑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야생 호랑이잖아요. 네. 국가자연보호구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기사를 봤더니 백두산 호랑이는 30년 만에 자연보호 지역에서 이제 발견되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 그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도도 이제 그 호랑이 출몰을 주의하라 이러는 뉴스가 나왔고 또 작년에 12월 5일 날에 이제 그 관영 매체에서 이제 백두산 서쪽 비탈이 관광도로 인근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이제 발견되었는데 이거는 백두산 자연보호구 관리소 직원들이 야생 백두산 호랑이를 발견해서 이렇게 그 신고를 하고 30년 만에 야생 백두산 호랑이를 발견되었다고 그죠? 많이 그 보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호랑이 하면 무서워야 되는데 이 호랑이 출몰에 주의하라는 이 뉴스와 함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지역의 인근에 사는 분들은 오히려 이 30년 만에 나오니까 평생 몇 번 못 보는 야생 호랑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중국에서 보면 2017년도에 그 호랑이 수가 야생 백두산 호랑이 수가 약 70마리로 그 옛날에 2017년도 지정될 때보다는 2배로 늘어나서 그리고 그 지역에도 야생 아무르 표범도 한 80마리가 서식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70마리 중에서 어떤 호랑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뭐 이름이 백두산 호랑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백두산 지역에서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반도 지역에서도 사실 백두산 호랑이가 그 출몰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남한 쪽은 1920년도 기준으로 그 백두산 호랑이를 이제 사살하는 그런 기록 외에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 쪽이나 지금 중국의 동북 지역에 그 지역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종종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야생 백두산 호랑이 그 지정 지역으로 이제 지정한 다음에 네. 대략 뭐 한 70마리 정도가 음. 야생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드물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호랑이를 그렇죠. 잡았던 막. 시대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계속 내려온다면 아마 그렇죠. 위험 그 숫자가 요소도 좀 있겠지만 많아졌을 예, 거예요. 숫자도 당연히 많아졌겠죠. 예. 그래서 그런가요? 그때 왜 할빈 동계 아시안 게임 할 때 네, 빈빈, 맞습니다. 니니가 호랑이 모습이었잖아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 호랑이는. 맞습니다. 그 할빈의 동계 아시아 게임 마스코트로 네. 그 빈빈과 니니가 네. 백두산 호랑이 모티브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동북 지역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 얘기 속에도 그렇고 설화 속에도 그렇고 호랑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꽃감 무서워하는 호랑이도 있고요. 맞아요. 그 단군 신화서부터 네. 설화, 전설, 속담, 민화까지 네. 뭐 까치와 호랑이 아니면 뭐 호랑이에게 호랑이가 된 효자 뭐 이런 네. 설화도 있고 그래서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 그 산신의 심부름꾼을 하면서 약간 잡귀와 액을 물리치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이런 그렇죠. 동물로 그 좋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네. 호랑이를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신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칭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그 흑룡강 지역에서 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길에서 지나가는 호랑이를 찍어서 사진을 동영상으로. 올려주신, 네, 네. 보내준 분도 계셨었거든요. 맞아요. 한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그 한반도 포함해서 동북 지역에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자주 봤고 근래 와서는 사실 야생을 보기 너무 힘든데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그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호랑이가 인가 쪽에 거기에 가만히 있고 좀 이따가 걸어가는 모습을 네, 동영상으로 네, 네, 네. 촬영했는데 지금 이 나오는 사진이 못지않게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호랑이 보신 분들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행복우체 통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중국 흑룡강성 할빈에서 리상순 선생님이 보내오셨습니다. 나는 익어가는 건가 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90세인 나는 태어나서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병약했다. 1936년 9월 21일 한국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장작터에서 태어났다. 일본놈 침략으로 할아버지께서 일을 못하시고 아버지 또한 일본놈 병영에 가서 말을 먹이는 고역에 나갔으니 집안 살림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내가 태어나서 열흘이 될 때 넷째 할아버지더러 날 밖에 내다 묻으라고 했단다. 넷째 할아버지께서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기다리셨단다. 아이가 울어서 보니 허리에 났던 종양이 터졌더란다. 가세가 기우니 어머니는 임신해서도 고되게 일하고 제대로 자시지 못했다. 겨우 해산했어도 아기는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내가 일본 놈의 고역을 피하는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5살 때 부모 형제들과 같이 중국 흑룡강성 목릉현 복록향 평성촌으로 갔다. 일본 놈들은 어른들이 지은 벼를 빼앗아가고 썩은 두병가루를 식량으로 주었다. 그걸 먹고 위병에 걸린 나는 수십 년 고생까지 했다. 위가 안 좋아 2차례나 조산을 했다. 시골 학교에서 14년간 복식 교수를 하며 목이 꽉 막히기도 했다. 만성 후두염으로 2개월이나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나중에는 외음암까지 걸려서 수술을 받고 생명의 고비를 넘겼다. 그런 내가 한 20년간은 앓는 법을 모르고 잘 지내고 있다. 나로서도 믿기 힘들다.
평생 비들비들하며 70대 고지에 오른 것만도 만족했다. 나는 사는 날까지 책을 보고 글도 쓰고 피아노를 치리라 마음먹었다. 한편 장에 나가서 먹을 것 사오고 음식을 장만하는 건 모두 내 손으로 하였다. 쌀가루를 내서 송편을 만들어 이웃과도 나누기를 즐겼다. 내가 초등학교 내내 가르쳤던 목능 조선족 소학 31기 졸업생들과 연락이 빈번하다. 대화방에서 그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건강 상식을 공유하면서 날마다 알찬 나날을 보내었다. 열심히 배우니 제자들 못지않게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사진과 영상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양평 고향을 방문을 했고 제자들이 나의 팔순까지 쇠어주었다. 하여 나는 윗세대들의 역사와 제자들과의 생활을 글로 쓰기로 했다. 나의 글은 한민족 신문에 발표가 되기도 했고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서 여러 차례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고향의 신문과 방송에 나의 글이 발표되니 무한 기뻤다. 나는 참말로 익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도 나는 건강하니 피아노도 치고 젊은이들처럼 글도 쓰고 사진도 주고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라는 글입니다. 와, 90대. 90대. 저는 피아노를 치신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네.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노래도 막 네. 생각나면서 정말 나이 들면 많은 거를 사실 내려놓잖아요. 근데 그렇죠. 리상순 선생님은 글도 워낙 뭐 많이 보내주시기도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 10대, 20대 친구들이 네. 도전하는 거 못지않게 그래서 익어가는 거다 하는 걸 다시 감명 깊게 너무 감동됐습니다. 다시 글을 들으면서도 다시 이제 나이 연세를 한번 다시 보고 혹시 네. 60을 잘못 쓰지 않았나. 네. 저는 리상순 선생님이 그때 팔순잔치 하신 글을 글을 네. 보내오셨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어쩌면 그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전부 쓰시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하시는 그 생각이 나서요. 아니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자들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 정말 우리도 이렇게 익어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업과 상관없이 네. 사실 굉장히 모범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같은 강의를 하는 선생님으로서 내가 이 나이 될 때 네. 과연 내가 몇 명의 학생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음. 반대로도 몇 명의 학생이 네. 정말 리상 선생님 제자처럼 우리 스승님이 올해 8순인데 같이 쉬자.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고 또 서로 계속 소통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네. 존경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한 70까지는 몸이 크게 뭐 안 좋은 적도 있어서 수술도 맞아요. 하셨고 병약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뒤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내가 젊은 사람들하고 덜 소통하고 내려놓고 뭐 네. 약간 이제 여기저기가 사실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반대로 오히려 나이 들수록 여러 가지 자기 취미와 그리고 이제 많은 소통을 한다는 자체가 건강에는 너무 좋죠. 저희 지금 요즘 이렇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 네. 얘기할 때 물론 경제적 준비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매일마다 의미 있게 네. 뭔가 내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사회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이거를 잘 지금부터 설계해서 가야 되냐. 근데 이 글 보니까 대안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글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나 싶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 대부분은 중국 동포들 보면 일제 강점기 그 시대에 그 전후로 이제
이제 이주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뭐 핍박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네. 그 어릴 때 그냥 아버님 얘기를 들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온 그 세월을 들어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희 그러니까요. 지역은 거의 영하 30도 이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네. 때마다 그랬는데 그걸 생각하면 그 시기에 사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이상순 선생님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생을 겪어서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 세월에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네. 그분들이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우리 네. 중국 동포분들이 또 이어받아서 학교도 세우고 얼마나 그렇죠. 열심히들 사셨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완전 시골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아버님들이 그나마 시골에서 좀 더 나와서 그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부모님 그 어깨에 밟고 또 다시 도시로 네. 나오고 대부분 동포들이 아마 다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모두 이상순 선생님처럼 건강하게 잘 익어갔으면 좋겠네요. 리상순, 리상순하고. 리상순. 네,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승근이 노래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윤금옥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인데 전춘하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내가 정령 퇴임을 하고 연변대학에서 한족 학생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친 지도 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 사이 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수없이 바뀌었고 강의실도 수없이 바뀌었건만 강단에 대한 나의 애착심만은 5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지날 3월 초순 때 아닌 큰 눈이 밤새도록 내렸는데 눈사태로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날따라 1, 2교시 수업인지라 일찍부터 출근길에 나섰는데 버스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이었다. 수업 시간이 다 돼 버스에서 내려서 달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보통 강의 시간 10분이 지나도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학생들은 폐강이라고 생각하고 교실을 떠나가기 마련이다. 내가 교정에 들어섰을 때 수업 시간이 20분이나 지나 거의 절망에 가까운 심정으로 헐레벌떡 강의실로 뛰어갔다. 강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학생들로 꽉 찬 교실 안은 물 뿌린 듯 조용했다. 내가 미처 사과의 말을 하기도 전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졌다. 가슴을 적시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변변치 못한 나의 강의를 들으려고 20여 분이나 기다려준 나의 학생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이 한 몸 다 바쳐 잘 가르치고 싶었다. 강단에 오르니 학생들이 수업용 컴퓨터 장치를 순서대로 안장해 놓았다. 내가 지체 없이 수업할 수 있도록 문자까지 우리말로 표출해 놓았다.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다. 강의 시간 동안 학생들이 얼굴에 어린 만족스러운 웃음을 보면서 내 가슴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차올랐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을 끝내고 돌아서는 나의 등 뒤에서 유창한 우리말 인사가 쏟아졌다. 힘들게 헤쳐온 오늘 수업의 알찬 성과가 가슴 가득 차올랐다. 우리말을 배우는 나의 사랑하는 학생의 사랑이 내가 이 교단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앞으로 내가 얼마 동안 이 교단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단 하루가 남았더라도 난 그 하루를 너희들 위한 사랑으로 불태우리라. 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윤구목 선생님 보내오신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 강의실 문을 빼꼼히 열렸을 때 딱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이 마치 한편의 영화 장면처럼 그렇죠. 떠오르면서 막 제가 가슴이 다 벅차네요. 보통은 교수님이 안 나오고 연락이 없으면 한 네. 10분 정도만 지나도 학생들이 이제 오늘 폐강이겠구나 하고 네, 그렇죠. 그냥 한 명, 두 명 다 떠나거든요. 네. 근데 20분이 지났는데 네. 그 학생들 그 교실을 자리에 꽉 채우고 앉는 것만 있었다. 해도 너무나 감동인데 박수까지 쳐주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이제 그 상상을 해봐도 너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선생님 혹시 이렇게 늦으셔가지고 막 학생들이 박수 쳐준 경우 저는 혹시 이제 없으세요? 그 사실 이거보다 더 늦은 적이 있는데 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네. 저희 거의 반 시간 동안 늦었거든요. 네. 근데 딱 들어갔는데 박수는 없었지만 조용히 학생들 있는 걸 보고 네. 너무 감동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사과를 하고 그 중간에 쉬지 않고 쭉 이어서 네.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박수까지 쳐준다니까 학생들 얼마나 선생님 그날은 또 좋아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맞아요. 선생님이 아마 늦으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학생들이 그렇죠. 조용히 기다린 거죠. 네. 예. 근데 퇴임을 하신 후에 이 연변대학에서 한족 학생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계속 10년째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선생님이세요. 사실 조선말을 배우는 학생이 점점 들어가는 이 시기에 네. 한족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한국 학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10여 년간 네. 가르쳤다는 거는 그만큼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잘 가르치고 계신 윤구목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말과 글이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싶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퇴임하고서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말과 글과 문화에 대한 네. 관심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예.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의 소식을 듣는 시간입니다. 통신원 리포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4일 이내 소식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인 동포 차세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대학 입학 간담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카자흐스탄의 서부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 도시인 아띠라우에서 최근 한국 유학을 주제로 한 교육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동포 청소년 활동가 15명이 참석했는데요. 그들 대부분은 이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회의에서 그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대한 실상을 파악했습니다. 신나제다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공부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그녀는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길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쉽지 않은 과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젤다는 언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적 적응 그리고 다양한 외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학 입학의 필수인 토픽 시험,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고려인 청소년들의 일부는 이미 토픽 시험에 응시했고 일부 회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응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재동포 장학제도와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그러니까 GKS라고 하는 이 GKS 장학금에 대해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나젤다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한국 교육 시스템이 해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타 기회에 대해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회의는 아띠라오의 젊은이들에게 한국 유학의 유학 전망에 대한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사할린 동포 조성용 화백의 개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유즈노 사할린시 사할린 지합책 문화미술박물관의 사브리니닉 정치관에서 러시아 미술연맹회원 조성용 화백의 개인 전시회 2,000년의 근대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회에는 문화계, 예술계, 사회계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60-70명의 모임 가운데 많은 축사와 축하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조 화백의 65세 생일이 전시회에 65점 그림을 출품하고 사할린에서 창작 작업 35주년, 사할린 예술전문대 교수로 30년, 그리고 러시아 미술연맹 회원으로 35세가 됐을 때 열려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의 수년간의 예술적 노력을 독특하게 반영하며 그림, 그래픽, 설계 미술 작품 등이 한 공간에 교합돼 있으며 각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시대와의 대화이며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2년 전에 예술전문대에서 은퇴한 후 조성용 화백은 창작에 빠져 다양한 전시와 기획, 경영 등에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세 작품을 동시에 그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용 화백의 부총련의 경기에서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사할린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체홉 책문학 미술 박물관의 소블레멘니크 전시관에서 조성용 화백의 개인 전시회 2,000년의 경계에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조성용 화백의 65세 생일에 65점의 그림을 출품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할린에서 창작 작업을 한 지 35년, 사할린 예술전문대 교수로 30년, 러시아 미술연맹 회원으로 35년이 됐을 때 열리는 전시회여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예술전문대에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창작 활동을 전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성용 화백의 2,000년의 경계에서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사할린 지역의 동포 여러분 많이 관람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빠빠빠빠빠빠빠라빠라빠라빠. 이번 종목은 이것 놀이입니다. 준비됐지? 뭐가? 뭐라니? 오늘 이것 놀이 하기로 했잖아. 그랬나? 아니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어? 오늘은 내가 꼭 이길 거니까 각오하라고. 그래 보든가. 얼른 시작하지. 잠깐. 왜 또? 손 좀 풀어야 되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요란해. 너 먼저 해. 좋아, 시작한다. 야, 잠깐. 한 판에 끝내는 거다. 당연하지. 연습 좀 한 모양인데. 평소 실력이야. 5개 다 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 자, 간다. 예. 아이고, 한 개 못 잡았네. 씨, 네가 말 시켜서 떨어뜨렸잖아. 네가 잘못한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집에서 연습할 때 다 잡았단 말이야. 집에서 다 잡으면 뭐해? 야, 한 번만. 다시 할게. 한 번만. 좋아. 그럼 꺾기만 다시 해. 알았어. 이번엔 기필코 5개 다 잡을 거니까 잘 보라고. 입으로 잡지 말고 직접 이걸 잡아야지. 알았어. 자, 간다. 야. 이번에는 3개밖에 못 잡았는데요. 야, 너 이 공기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그 공기 내게 아니라 네 거잖아.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이럴 리가 없어. 아무래도 이거 이상해. 이거 조사해봐야 돼. 난 조사. 갈 테니까 조사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야야야야, 어딜 도망가? 너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 전종건 탈락입니다. 아니 내가 왜 탈락이야? 잘 하지도 않았는데. 야! 이것 내기를 하다가 지니까 다시 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이것이 이상하다고 하네요. 네, 그러게요. 승부는 공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5개 또는 그 이상의 조그맣고 동그란 돌을 가지고 노는 전통놀이인데요. 어린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로 2이나 3 또는 그 이상의 어린이가 모여 편을 짜서도 하기도 합니다.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아무 곳에서나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전국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놀이입니다.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짜게받기, 경상남도에서는 살구, 전라남도에서는 다짝거리, 그 밖에 좌돌리기, 조개질, 좌지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규경의 오주, 연문, 장전, 산고에 이것에 대한 기록이 나온 걸 봐서 그 유래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나 그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토리 할 만한 크기의 이것 돌 5개를 준비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길가에 있는 돌을 주워서 이걸 했는데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것을 사서 이 놀이를 합니다. 네, 일단 이것 알을 쫙 바닥에 깐 다음 이것 알 하나를 위로 던지고 나머지 이것 알을 집은 후 던졌던 이것 알이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5개를 손등에 올린 후 공중에 던져 손바닥으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을 하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손재주와 민첩성 등 인지 능력도 기를 수 있고 서로 간의 화합을 돕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놀이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손으로 던져서 받고 잡으면서 노는 어린이들 놀이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놀이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공기놀이, 2번 반찬놀이, 3번 디저트놀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기는 뭐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것 놀이 많이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것을 하기도 했고요. 학교가 끝난 후에 운동장에서 돌을 주워서 이것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이 놀이가 드라마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면서 요즘 이 놀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것을 하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수천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요. 너도 나도 이것을 한 영상을 올리는 놀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은 이것 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즐길 수 있으니까요. 동포 여러분도 이것 즐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동포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것 놀이 많이 하셨죠? 이것에 얽힌 추억도 저희 행복우체통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 가능한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3.1 독립운동에 관한 고려인 동포들의 얘기를 들었고 지지난 시간에 레닌 개최신문에 아동들을 위한 문예 페이지 또 학생 문예 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투고를 했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소설가 허진이 학생 작품란에 실린 글을 읽고 평을 남기기도 했다면서요. 예, 이게 참 평론가들이 기성 세대들의 평론은 이제 많이 했는데 학생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평론을 남긴 게 참 이게 희귀한데 허진 작가가 그래도 학생 작품란에 실린 글을 읽고 네. 1962년 8월 12일에 평을 남긴 게 있습니다. 물론 아동 문예 페이지가 1962년 2월 18일에 만들어졌고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투고하는 문예 페이지가 62년 7월 31일에 만들어져 가지고 투고가 됐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읽고 허진 작가가 그해 8월 12일에 평을 남겼던 게 신문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은 이제 첫째는 이제 우리에게 아동들이 이렇게 작품을 낸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른들만 있었는데 아이들도 이렇게 작품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반갑고 신기한 일이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기뻐하기는 하되 이 작품들도 또한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이 실력이 아주 뒤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작품을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다독거려주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아이들이 그 아동들이 실은 이 작품들마다 또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서 이렇게 격려한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허진 작가는 어떤 분이셨나요? 예. 허진 작가는 이제 허진은 필명이고 네. 이분은 이제 본명은 허웅대죠. 이분은 그 유명한 허진, 리진, 한진 이제 문사 3진 중에 한 명인데 이분들은 1950년대 6.25 때 물론 그 전에는 북한 6.25 때 뭐 인민군으로 동원됐었는데 북한 국비 유학생으로 소련 모스크바 전 연맹 영화대학 시나리오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김일성 개인 숭배를 반대하면서 소련에 망명했던 대표적인 북한의 문인 중에 한 명이죠. 이분들은 망명을 해가지고 고려인 한글 문학계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인 한글 문학이 후속 세대가 없어서 1세대 전유물로만 끝날 가능성이 컸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 길을 여니까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한글 문학이 그 뒤로 더 이어질 수 있고 또 이분들은 그래도 영화대학 시나리오과에서 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려인 한글 문학에 크게 공헌을 했고 또 그래서 이분이 평론을 쓴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우리 서울의 왕산노라고 있죠. 왕산 허위 장군. 네. 허위 장군의 손자입니다. 직계 손자. 아, 예. 독립운동가의 손자죠. 예.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은 초기에는 작품들을 좀 남겼는데 네. 이분은 사실은 이분의 성격은 정말 사회활동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고 나중에 고려인 사회 전체의 이 권익활동에 이제 많이 하느라고 나중에는 이제 작품을 많이 안 썼는데 그래도 초기에 희곡도 쓰고 가요도 쓰고 시도 쓰고 이렇게 하셨는데 희곡 작품은 이제 고려극장에서 사랑 이걸로 또 공연이 됐었고 가요는 이분이 쓴 게 문회 페이지에 노래 가사로 추억의 왈츠라는 이런 가사가 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참 당시에 그래도 낭만적으로 쓰셨는데 네네. 레닌기치 1972년 4월 8일자 이 문회 페이지에 추억의 왈츠라고 해서 이분이 시를 쓰신 게 있는데 코르즈 춘마당에서 음악 소리 들려오면 저녁 숟가락 놓기 바삐 춘마당으로 갔었지 랄랄랄라 아 추억의 왈츠 뜨락도는 멀든 몸 지치고 고되어도 밤 깊은 줄 모르고 춤을 추었지 이게 뭐 3절까지 쫙 나가거든요. 네. 예, 뭐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소용돌이에 휩쓸렸지만은 그게 아니었으면 성격 자체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예.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시를 소개한 것도 있다면서요. 이분이 그 시조와 또 다른 시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집도 남기고 이게 러시아 말로 번역도 됐는데 네. 그건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제가 그 전에 그분 그 러시아어로 된 시집을 봤을 때 거기에는 그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읊어본다면 나는 비 내리는 날을 좋아했다. 버들가지 우거진 곳에서 내리는 비만 보면 얼마나 이렇게 좋았던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는 비가 내려 밖을 내다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줬던 그런 시가 있었거든요. 네. 이분은 또 저기 있잖아요. 소련에 망명해가지고 그 모친을 이렇게 오랫동안 못 만나고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슬픔이 유난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비 맞고 이렇게 놀았던 이런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겠네요. 그 소식을 들은 뒤로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는다는 그런 시가 저 지금까지도 아주 여운으로 남아있네요. 네. 그리고 이 허진 작가는 그 학생 작품란에 실린 시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의 시를 소개했을까요? 예, 여기도 한 2-3명의 시를 직접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신문을 찾아봤는데 그 전에 이 학생 문회 페이지에 실린 시들이 그게 실린 게 유실됐는지 그건 못 찾았고 이분의 평론에 지금 실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클라라라고 하는 이 어린 학생이 봄이라는 시를 썼는데 네. 이게 그야말로 서정시입니다. 갔던 봄철 돌아왔네 산가들은 새 옷 입고 꽃송이에 각색 나비 너울너울 춤을 추네 남쪽 갔던 제비들도 옛집 찾아 좋다라고 하늘공중 높이 떠서 비비제제 노래하네 이렇게 된 걸 또 이분이 인용을 하면서 평론을 했는데 이게 무난하게 아름답게 썼다 그렇지만은 정형시로 이렇게 써서 무난하지만은 이게 특별한 감동을 주지 않는다. 네. 좀 여기에서 시적인 감동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는 또 다른 게 없을까요? 그 외에도 이제 최미나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봄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다른 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시대상에 봤을 때는 소비에트 체제에서 요구했던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어린 학생이 지었다고 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이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봄들 그러니까 봄이 온 들판이란 말이죠. 네. 뜨락도르 우르릉 소리치며 눈길 모자라는 넓은 들을 갈아 번지고 평토하는 코로즈원들의 삽과 개미는
시기의 깃발 아래서 번쩍이네. 따스한 봄바람 우리를 부르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을 품고 때를 놓치지 말고 일손 도우려 나가자 전원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이런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뜻은 좋은데 이 시가 좀 산문적인 줄글로 되어 있지 시적인 감흥은 조금 그렇다. 이런 부분을 좀 살폈으면 쓰겠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허진 작가의 평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학생들에게 참 많은 애정을 갖고 계셨던 것 같으네요. 예, 이분은 그리고 망명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그때 이 사범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고려인 집단농장에서 이분은 원래 가무에 능해서 가요도 가르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분은 흥이 많고 그랬던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어쩌면 3월 지금 중순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마는 요맘때에 봄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작품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이 레닌 기치 학생 문예 페이지에 실렸던 허진 작가의 학생들의 시에 대한 평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인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학기가 노래하는 비타민으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